인생은 잔인하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게 만든 뒤 한순간에 바닥을 걷어차 버린다. 나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10년의 결혼 생활, 함께 쌓아온 집,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 믿었던 수진.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수진과 나는 늘 같은 패턴으로 살았다. 일요일 아침엔 미역국과 밥, 금요일엔 단골 삼겹살집에서 저녁, 토요일엔 영화 마라톤. 그녀는 로맨틱 코미디를 골랐고 나는 못 본 척하며 따라봤다. 재미없어도 좋았다. 우리만의 시간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다 변화가 찾아왔다. 처음엔 사소한 말들이었다. 예전엔 더 관리했잖아. 운동 좀 해보는 게 어때? 요즘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살이 좀 찌는 게 뭐 어때서. 금융업에 종사하며 야근과 회식은 일상이었고 스트레스 먹방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준혁, 잘 들어.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한테 끌릴 수 없어. 그 말은 달랐다. 나는 눈앞에 앉아있는 아내를 쳐다보며 웃어넘기길 기대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살을 빼. 아니면 나를 잃을 거야. 그게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나는 붙잡아야 했다. 싸웠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볼 뿐이었다. 수지는 가방을 챙겨나갔고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사과도 없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난 시간이 필요해. 내가 선택해. 몸무게냐, 결혼이냐.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잃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처음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 다음은 분노, 그리고 더 끔찍한 감정, 공허함. 술을 마셨다. 밤새 문만 바라보며 그녀가 다시 돌아와 농담이었어 라고 말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췌하고 지쳐 있었다. 패배한 사람처럼. 어쩌면 그녀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스스로를 내팽개친 걸까? 하지만 곧 다시 생각했다. 대체 왜 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위해 변해야 하지?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변하기로 했다. 부엌을 정리하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운동을 견뎠다. 몸이 변했다. 근육이 생겼다. 옷을 바꾸고 머리를 자르고 깨끗이 면도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지 않기로 한 순간 그녀가 돌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수진이 서 있었다. 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마치 내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 듯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 혹시 가영 씨 부인이세요?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내 어깨 너머를 바라봤다. 내 아파트 안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 당당한 태도, 그리고 내 셔츠를 입은 채.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내가 예전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분노, 충격, 그리고 다시 차분한 표정.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래, 준혁. 내가 내 없는 동안 이러고 지낸 거야? 서연이 팔짱을 끼며 미소 지었다. 근데 당신이 먼저 바람 피우고 떠났잖아요? 수진의 몸이 굳었다. 그렇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수진, 그 남자는 어때? 잘 됐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이유가 내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건 그냥 핑계였을 뿐이다. 그녀는 더 나은 남자를 찾아 떠났다. 더 부유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짜릿한 인생을 약속해준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그 남자는 수진을 한순간의 즐거움으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다 써버린 후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제 와서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고 싶어 한 건 부서진 남편이 아니었다. 그녀가 만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수진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며 애타게 붙잡을 거라 생각했다. 떠나기 전에 그 남자로 남아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떠난 순간부터 매일매일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나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수진, 그냥 돌아가.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 얘기 좀 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서연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수진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눈빛이 바뀌었다. 잠깐 이게 뭐야? 수진이 서류를 훑어보며 나를 올려다봤다. 목소리에 희미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준혁 너 이럴 수 없어.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다 끝났어. 수진은 단순한 이혼을 기대했겠지. 하지만 나는 몇 주 동안 나만의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나은 남자를 찾아 떠났지만 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곳을 없애버렸다. 그녀가 떠나 있는 동안 나는 바빴다. 공동 계좌를 동결했고 그녀는 경제적으로 무너졌다. 집도 내 명의로 완전히 변경했다. 법적으로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는 우리 딸 지아의 양육권을 100% 확보했다. 수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순간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다. 안 돼 너. 이건 너무해.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았다. 넌 내가 약할 거라 생각했겠지. 넌 날 떠나도 괜찮을 줄 알았겠지. 더 나은 사람을 찾았다고 믿었겠지. 그런데 봐. 지금 너한테 남은 게 뭐야? 수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용히 몸을 떨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수지는 이혼 서류를 손에 꼭 쥔 채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듯한 표정. 숨소리는 불안정했고 늘 당당했던 자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다. 준혁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제는 목소리까지 낮아지고 애원하는 톤이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비애기, 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잖아. 그땐 말할 필요도 못 느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내가 들어줘야 하지? 수지는 망설였다. 내가 실수했어. 서연이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올해 최고의 과소평가네. 수진이 서연을 날카롭게 쏘아봤지만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도 알아. 내가 널 아프게 했다는 거. 하지만 우리 다시 고칠 수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준혁, 우리에겐 지아도 있잖아.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내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변한 건 수진만이 아니었다.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우리 딸, 내가 버리고 간 아이 말하는 거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신경도 안 썼던 애 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떠났어, 수진. 환상 같은 삶을 쫓는 동안 난 지아가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었어. 난 단독 양육권을 가졌어. 넌 이제 아무것도 없어.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모든 걸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와의 삶을 버린 대가로 얻은 것은 거짓된 꿈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꿈마저도 그녀를 버렸다. 나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무슨 일 있었어, 수진? 그 남자한테 차였지? 수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대답을 거부했다. 서연이 비웃었다. 당연하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절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법이 없어. 그냥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지. 수진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넌 아무것도 몰라. 아니, 난 이미 다 알아. 나는 그녀의 외도를 조사했다. 그녀가 도망친 그 남자는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다.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그의 아내가 바람을 눈치채는 순간 그 남자는 수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내가 복수할 필요도 없이 인과응보가 먼저 찾아온 셈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수진은 손에 서류를 움켜쥔 채 숨을 헐떡였다. 준혁, 나한테 조금만 시간 좀 줘. 우리 정말 다시.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넌 아직도 이해 못해?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야. 넌 이제 시간이 없어.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없던 동안 난 가만히 앉아서 슬퍼하고만 있진 않았어. 나는 철저히 준비했지. 내가 다시 돌아올 곳 따윈 남아있지 않도록.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 없어. 이미 끝났어. 우리 집. 이제 내 거야. 공동 계좌 모두 동결됐어. 그리고 내 명성? 산산조각 났지. 나는 내 외도 증거를 회사에 넘겼어. 수진은 완벽한 커리어우먼 이미지를 쌓으며 살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배신자를 신뢰할까? 지금쯤이면 이미 해고 통보 이메일을 받았을 거야. 그녀는 단순히 결혼을 잃은 게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핸드백이 진동했다. 그녀는 급히 폰을 꺼내 들었고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리곤 무너졌다. 준혁,
제발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나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차갑게 그리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아니, 수진. 반드시 그래야 해. 그녀는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손에서 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눈빛은 사냥개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넌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나는 피식 웃었다. 아니, 수진. 넌 스스로 망가진 거야.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그만하지 그래? 현명하게 굴어. 그냥 서명해. 수진은 이를 악물었다. 싸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울 힘도 이유도 없었다. 연인은 떠났다. 커리어는 끝났다. 집도 딸도 모두 내 것이었다. 그녀는 졌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수진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기로 했다. 넌 알아?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정말 널 사랑했어, 수진. 널 위해서라면 뭐든 했을 거야. 하지만 넌 날 버렸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진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눈빛이 흔들렸다. 후회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감정이 그녀의 눈에 아슬아슬하게 맺혔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나는 문을 가리켰다. 이제 나가. 넌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수진은 마지막까지 망설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캐리어를 들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배신한 여자로부터 모든 걸 되찾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기쁨도 후련함도 없었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공간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수지는 사라졌다. 완전히 망가졌고 이제는 내 세상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방금 서명한 이혼 서류를 바라보는 순간 내 가슴 한쪽이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갔다. 서연이 내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괜찮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게 했던 건 복수심이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지는 이제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다. 나를 버리고 선택한 그 남자는 그녀를 이용하고 버렸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커리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가장 통쾌한 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거였다. 공통 친구를 통해 들었다. 수지는 도시 외곽의 싼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너무 많은 다리를 불태웠으니 이제는 혼자 가라앉을 수밖에.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내가 수진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자라면 이 지독한 싸움을 보고 도망쳤겠지만 서연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앞으로 나아가야지.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한쪽 눈썹을 올렸다. 흥미로운데?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궁금하면 곁에 있어 보면 알겠지. 서연은 나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수진처럼 절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내 곁에 남아주었다. 그건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수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한심한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나는 회의 중이었고 리셉션에서 호출이 왔다. 대표님, 한 여성이 면담을 원합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네요. 굳이 이름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피곤한 듯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다. 바쁘다고 전해. 하지만 리셉셔니스트는 머뭇거렸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경찰? 이젠 또 무슨 수작이지? 로비로 나갔다.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눈빛은 절박했고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너 내 인생을 망쳐놓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수진이 이를 악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널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 준혁. 나는 피식 웃었다. 그렇게까지 필사적이야?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위협하듯 말했다. 두고 봐. 나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해봐.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둬. 난 증거가 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나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다. 그 남자에게 보낸 이메일,
문자, 지워버리고 싶었을 모든 메시지. 나는 전부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전쟁을 원한다면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결국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게 진짜 끝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녀도 마침내 인정한 것이다.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웠다. 더 이상 내가 충분한 사람인가 고민할 필요도, 사랑받기 위해 애걸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끝냈다. 그리고 나는 그녀 없이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서연과 나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다. 그녀는 단순한 대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어느 저녁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연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준혁, 나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응?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언제쯤 내 진짜 마음을 말해줄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덤덤하게 말했다. 괜찮아. 난 기다릴게. 수진이라면 절대 기다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번에는 진짜를 찾았다는 걸. 그리고 더 이상 수진을 떠올리지 않았다.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메일을 열었다. 수진 발신, 준혁. 난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냥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 미안해. 난 모든 걸 잃었고 이제야 깨달았어. 절대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난 너무 멍청했어. 행복하길 바랄게. 정말로. 잘 지내.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답장 없이 이메일을 삭제했다.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마침내 미래를 살고 있었다. 수지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지만 남은 건 공허함이었다. 그래도 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